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는 공수법을 만들어서 다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김정은의 하수인이며 대한민국의 간첩의 총지휘자인 문재인은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대해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입법부를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법을 바꾸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공수처법 같은 걸 이용해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가만 내버려뒀을 때 우리 국민들 중에 최소한도 500만 명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막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문재인을 포함한 지금의 집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북한과 손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사랑의 교회 판결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싫어해. 소망교회 공격하는 거, KBS 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대학교회 목사들이요, 나와! 자,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를 가진 사람 누구죠? 전광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3차 투쟁대회와 철야 기도회 때 쏟아져 나온 말들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가 함께 진행한 집회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재정일치의 종교국가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집행하려는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연설했는데요. 참가자들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했습니다. 이날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조국 사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정치는 기세 싸움입니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의 길을 꺾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조국 사퇴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들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안을 좌절시키려는 생각뿐일 겁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톡 대화방에서는 공수처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일가와 국회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주의 입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제든 비리로 몰아 제거가 가능해진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대화방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원로 헌법학자는 신문기고에서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통해 정치권의 신여기를 거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고도 했는데요. 정말 근거도 없고 어이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도 말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공수처는 20년도 더 된 미완의 과제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현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면 지금 제도를 도입하되 시행만 늦추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법안이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29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되게 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위원회와 법사위 심사기간을 채우고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한꺼번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공수처를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그것도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와 연합해 맹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선진국에는 없는 기구라는 건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들은 반대로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답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만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일까요?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 개혁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이번에도 또 무산되고 말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려면 공수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데요. 우선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면 설령 폐지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혁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어설프게 손대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알량한 명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대의의 당위를 외면하는 이상주의거나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 국가보안법 개정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고 집권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법률적 의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의제입니다. 이는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더욱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다른 개혁 과제도 하나씩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공수처를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물 건너가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대한민국도 실패하는 겁니다. 검찰의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혐의가 사실상 정경심 교수만큼 무겁다고 추정하고 예단한 검찰의 수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데요. 윤석열의 검찰은 흡사 70년 80년대에 공안검찰을 연상시킵니다. 뭐든지 색안경을 끼고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재갈을 물리는 방법도 가지가지하는 공안검사의 후예들다운 면모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최성해와 조범동 그리고 조국가족 주변인들을 불러서 자신들의 소설에 맞게 답을 하게 만든 것이 거짓 진술 강요가 아닌가요? 그런데 또 그 짓을 유시민 이사장에게 하려 합니다. 과거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하며 개검 협박을 이겨낸 유시민 이사장에게는 안 통하겠지만 말입니다. 유시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하면 조용히 잠자고 있던 진짜 국민들을 깨우는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의 검찰에게 정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할 때가 온 듯합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이라는 대명제 앞에 개혁에 저항하다 사라져간 검찰총장의 이름으로 기억될 당신이기에 더 많은 조언을 드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기회를 차고 넘치도록 이미 드렸고 그 기회를 모두 놓쳐버린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앵간히 하십시오. 앵간히. 본 방송은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성하영 칼럼의 내용을 인용 참조하여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